이 결과,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선고 결과에 대해서 분노를 넘어 모욕을 느낀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예술인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조윤선 전 장관 관련 1심 선고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연극협회 송형정 회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쭉 그 결과를 보셨을 텐데 분노를 넘어서 모욕과 상처를 느낀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확히 무슨 뜻인지요? 예, 저희 국민들 얘기도 국민들의 눈높이지만 예. 저희 현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사실 문화라는 것은 일반 법리로 따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본주의를 초월한 논리를 갖고 살아온 예술가들에게 그 작품은 자기의 생명력과 자기의 같은 건데,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이번 결과 블랙리스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도 수긍할 수 없다라는 게 주된 여론이죠. 저희는 현장에서 작품을 쭉 이렇게 해오면서 지난 겨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진실을 위해서 싸워왔는데, 그 결과 눈높이가 이 정도로 나왔다라는 것. 특히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자기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회장님, 그렇다면 연극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이나 영화 등 다른 문화계의 분위기도 좀 연극계와 비슷하다, 저희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저희 서울연극협회 같은 경우는 왜 이제 연극을 얘기하냐면은 제일 많이 언급됐던 저희가 협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제 제가 문화 장르 문화 상생을 위한 협치 거버넌스에 대한 토론이 그 시간대에 판결될 때에 국립도서관에서 있었어요. 예. 거기에 많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앞으로 이제 정부와 민관의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 블랙리스트는 정반대 얘기 아닙니까?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이런 얘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상실감과 법원에 대해 판결은 존중해야 되겠지만 정서적으로 누가 이 상태를 존중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항소해야 된다라는 게 대다수의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송 회장님. 예.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장관 시절에 지금 서울 연극협회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큰 피해를 본 게 혹시 있으십니까? 서울연극협회가 당시 2014년부터 시작해갖고 아마 정무 수석 때일지 장관하고 연관돼 있기도 하지만은, 예. 그 전부터 이제 서울연극협회는 사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를 따져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월호 이전의 언론 정책이나 문화 정책과 그 이후의 문화 정책은 상당히 관리형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원이 많이 끊겼군요. 그렇죠. 많이 이제 지원금도 끊기고 배제되고 블랙리스트가 실질적으로 작동했고, 서울협회 같은 경우는 37년, 그때 올해가 38년도니까 36, 7년도 이어오는 서울연극회가 대관 탈락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동안 이제 핑계를 댔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공연 하루 앞두고 문을 잠궈놓고 담당자, 한국공연예술위원회 담당자들은 도망가다시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한국공연예술, 그러니까 예술이만 의심을 했죠. 근데 그 예술이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퍼즐이 맞춰진 거죠. 이번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 수사의 증거가 나오면서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관을 다 해놨던 팀들이 그곳에서 공연을 못하고, 근데 이것은 공연을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극적 특성을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한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그 극장과 그 이슈를 가지고 만들어가고 그 극장 사이즈에 맞게끔 세트, 소품, 파스타, 팜프렛, 알겠습니다. 예.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물거품이 된 거죠. 예. 회장님, 이제 1심 선고가 났으니 협회 측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는 사실 이제 예술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연극협회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서울에 있는 연극인들의 민간단체에 다 모체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실질적인 피해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칫예술가가 돈하고 연관시킨다는 얘기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증거 중심의 이렇게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피해를 봤던 것을 저희가 입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대관 탈락 사태 때라든지 아니면은 대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었어요. 외국 나가는 어떤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보면은 동료 연극인들이 심사하러 가보면은 이렇게 리스트에 까맣게 칠해서 나옵니다. 배제 대상자들은 그런 들을 실질적으로 서울협회가 모아내서 회원들을 모아내서 서울협회의 피해와 회원 극단 저희 극단들이 총 한 390개 극단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본 극단들을 해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국가를 상대로 길고긴 싸움을 들어갈 예정이고 때에 따라서는 시위를 해야 된다면 시위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 정부가 이렇게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법부의 판단이 아까 어느 분은 잠깐 들으니까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존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지기는 앞으로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구나. 사법부 개혁도 필요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수도 이전할 때도 난데없이 관습법이란 걸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수도 이전 못한다 그랬던 것처럼 판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으로 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촛불 전국에서 만들어진 정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사법부의 생각이 정의로운 판단이 중요할 시점인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판단이 나왔다고 보입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1심 선고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문학의 목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서울연극협회 송영정 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일단